우리가 이제 고품격 이간질 방송으로서 한번 국민의 힘을 쪼개보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이 따로 노는 느낌. 그 김종인은 김종인대로 기름처럼 해서 위에 떠 있고요. 일단 그걸로 막고 네. 있죠.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키우는 구피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구피? 그게 이제 안철수고.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러니까 분위기상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볼게요. 서울시장에 출마할 사람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건 뭐냐? 경선 준비위원회에 들어갔던 뭐 김선동 같은 사무총장이 저기 심판부 언론이 출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리 듣고서야 사퇴를 하는 김선동. 네. 다음에 경선 관리위원회 들어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들어온 놈들이 있어. 지상우. 다음에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혜훈 그리고 나경원. 나경원도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가 지금 뭐 서초구청장 좋으니까지 나 진짜. 오히려 현실적으로 좋은 일 민다면 진정성이라도 있어 보이겠어. 근데 절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아니 진정성을 어쩌고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은 시작부터 남의 정책 카페 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온갖 직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베껴가지고 근데 컨닝으로 무슨. 봐봐. 나경원의 좋은 일 누구 밀겠어? 나경원하고 좋은이가 있다고? 둘 중에서 만약에 둘 다 안 밀지. 둘 다 안 미는데 걔네당 지지하는 저쪽 지지자라면 저쪽 당 지지자라면 정책 서울시를 투표하면 맡게 시켜봐. 되면 투표하면 시켜봐. 깝깝하겠다 진짜. 투표하면 내가 얘기했던 정말 거는 미치겠다. 너무 어려워. 그 수많은 껍데기들 가운데서 그래도 얘는 알짜 가능성이 백기기라도 잘해 서초구라도 잘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구청 오해를 사고 있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쪽 당 붙여서 만약에 이상형 월드컵 하는 식으로 내는데 그러면 정말 야 이걸 누굴 뽑아야 돼 오신환하고 나경원 이건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 오신환이 나. 오신환이 나. 그건 확실해. 오신환이랑 친분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연극 연극을 같은 했거든요. 데에 있기 때문에 연극을 당연히 했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업종별로 친해진 게 있다니까. 네. 업종별로 친해지다니. 요즘 나경원만한 연기력 가진 사람 없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발연기인데. 발연기인데도 우리가 보면서 저 아줌마들이나 뭐 아저씨들이나 보게 되면 아우 나경원 불쌍해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발연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전문가가 보면은 형처럼 이렇게 수긍을 할 수가 없어. 형처럼이라 이런 뭐고 내가 연기가 뛰어나다니까. 우리가 좀 정색하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 지금 비대위라고 생각해봐봐. 네. 비대위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저것들의 실화를 지워봐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편이다. 후보가 막 이렇게 와 있어. 굉장히 어렵다 이거. 너무 힘들어. 이 중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커다란 맷돌로 그냥 누른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나오면 가장 유리할 거라는 분석이 가능하냐고 한번 해봐요. 해봐. 그나마 오신환. 오신환? 네. 아니야. 연극했다고? 지명도가 없어서 안 되죠. 차라리 서울시장 후보를 탐낼 만한 사람은 지상욱 정도인데 여의도 연구소를 지상욱이 인지도가 뭐가 있다고. 마누라가 인지도가 있는 거지. 맞아. 그게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건 서울 단위 선거쯤 하게 되면 먹힐 수 있는 유일한 오신환은 진짜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기억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손학규랑 싸웠지 모른다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지상욱은 생판 신입인 박성준한테도 진 사람이야. 맞아. 그래도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그러니까 형도 잘생겼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그렇지. 세상은 요지경.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럼 투표를 이렇게 해야겠다. 곽동수 잘생겼다 1번 못 여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 재밌다. 근데 저쪽 당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왜 아까 웃었냐면은 지들끼리 돼서 될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제가 볼 땐 0.1에서 0.94 정도고 나머지 우리는 80% 이상이 될 사람들인데 누굴 해도 1%도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 앉아서 그중에 누가 나아요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변수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나아요, 그래도? 아니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가물치나 매기 정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품이 빠지면서 무슨 보고 다니고 줄어들었으면 아까 구피 그 조그맣고 예쁘장한 걸로 바꿨잖아요. 예쁘장이에요 안철수가? 아니 구피가. 저기 시청자 여러분. 1번이 계속 올라와. 투표하고 있어요? 시킨다고 다 해? 그 와중에 또 1번 엄청 확실하게 나오네. 이렇게 좀 또 안목이 있는 분들이 2번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예. 회장님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야 다.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하면 김종인은 안철수를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싫어하는 느낌을 서로 치고니 바꿔하다 보면 나이 먹으면 노염이 많아진다 그러잖아. 김종인한테는 홍준표하고 안철수 받아들이긴 좀 힘들어. 근데 저쪽에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대선 나가본 적이 있는 안철수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원내에 있는 일종의 친이 세력 같은 그런 느낌의 애들이 있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데리고 오려고 하고 원내에 있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안철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의 정상적으로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 정도 상황 되면 저쪽 당의 대표를 봐서 김종인을 봐서 안철수는 그쪽에 안 어슬렁거릴 텐데 오히려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원내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철수의 무슨 포럼이네 무슨 세미나네 뭐 강연이나 해가지고 엄청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왜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면 우리 방송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일반인 패널을 내가 발굴을 했어. 네. 그런데 나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방송에 쓰네? 그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안철수는 아니라고 결론을 딱 내려놨는데 자기 당내 사람들이 안철수를 불러다가 계속 장재원이 같은 막 사람이. 친한 치력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의 속마음은 뭐 난 저쪽에 당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있다 하지만 이미 김종인과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인만 어느 정도 처리된다고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국민의 짐에 들어갈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만드는 것보다 이 과정들을 저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가 결국에는 김종인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철수가 사실상 국민의 짐을 쪼개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그게 힘들다고 보고 대선 때도 그게 가능하다. 안철수가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의학 이런 게 아니야. 당 쪼개는 1인자잖아. 그럼요. 안철수는 어떻게든 대선 때까지 키워가야 될 만한 후보입니다. 절대 죽이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안철수는 말과 행동이 늘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가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김종인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안철수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앉았는데 지금 김종인 입장에서는 삐쳤어요. 왜냐하면은 선거를 총괄해야 될 후보를 공천한 위원장을 자기가 꼽아놨던 사람들을 안에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꼽아놓은 사람이든 아니든 뭐 복잡하게 딴 사람이 얽히면서 자기 그림이 안 나오는데 장재원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위쪽에 둥둥 떠 있는 김종인 비대를 공격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삐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좀 키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딴 주머니를 차고 그저 대선감으로 좀 도전하면 키워줄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든 재보궐이나 나가고 싶다 내지는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구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이 사람 굉장히 속이 좁은 게 태영호 관련돼서 논평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벗어난 사람은 누가 물어보면 짜증내고 얘기도 잘 안 해요. 저번에 그 사건 있었지. 아니 속이 좁은 게 아니라 그거는 상식이지. 그나마 그런 상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김종인을 갖다가 합리에 합자라도 붙여주는 거 아니야. 합리가 될지 합주의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김종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말이라도 건넬 수 있는 것은 태영호를 갖다 무시한다. 이런 걸 높이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종인이 그런데 안철수를 무시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안철수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그냥 나한테 또 한번 양보해라. 이왕 네가 양보맨인 거 박원순에게 양보해서 서울시장 만들었듯이 나한테 양보해서 나라의 대통령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차기에 너한테 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쉽게 말해서 그 안철수는 서울시장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안철수는 뭐든 하고 싶어해. 아니야 진짜 이거 투표 한번 보셔봅시다. 예. 이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론조사 이상하게 한번 해볼게. 예.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은 불가능하겠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정치적인 스케줄 일정표가 그게 대선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네. 임기 1년만 끝내고 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안철수는 서울시장을 딛고 대선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요. 자 이제 투표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당선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대통령
괜찮아. 아니지. 나가도 당선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가 저쪽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그나마 지명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밀겠지만 막 지상욱, 오신환, 막 이혜원, 뭐 나경원 찌끄러기 막 이렇게 거명되는 뭐 김선동 이런 사람도 거명되는 상황에 사실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서울시장은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뽑는 거고 그 이미지에서 나머지 관료들은 일 잘할 텐데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서울시가 굉장히 잘못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안철수는 회의를 하고 다 끝난 회의 마당에 들어와서 딴소리해서 모든 일을 망쳐놓는 재주를 갖고 있다는 게 안철수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지적입니다. 회의 때 대표 절대 못 오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 당 깨놓는 거 같은 건 확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든 입당을 추진시키고 싶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자리든 나가고 싶어요. 지금 더 이상은. 그러니까 당을 깨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형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혼자 당신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나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군 중에 한 명이 딱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안철수는 계속 주변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장제원 같이 김종인 밑에서는 나는 죽어도 부산시장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이 끊임없이 안철수랑 같이 짬짬이를 갖다 하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이러고 있다 보면은 조직이 개판이 되거든. 그렇게 개판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올 수 없는 선들을 갖다 건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대표적인 게 서울시장 후보 선정하는 그런 그 경선 중에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박살이 나면서 불공정하다 논란 막 붙으면서 그렇죠. 뭐 이거 불복하고. 선거가 개판이다. 어? 주작 선거를 니들도 하냐. 문재인 따라서 주작 선거 하냐. 이러면서 깨박 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박살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한테 계속 뽕을 집어넣는 거예요. 당신은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저라면 이렇게 소설을 쓰겠어요. 이낙연 봐라. 누가 뭐라 그러던 당대표 가고 대선 가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어차피 저 당에서는 안 된다. 당신 존재감을 높이고 계속 문재인 비판하면서 어느 시기에 서울시장 나올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거절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쟤들 둘이 싸우라 그러고 어부지로 안철수가 서울시장 재수한 안철수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만 제대로 깔고 나면 될 거다라고 뽐뿌를 지으면 정말 좋을 그러니까 거예요. 중간에 누가 하나가 당신이 안철수한테 희생해라. 딱 붙어서 당신이 해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당대답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 명분이 살거든요. 후보 단일화 하자. 어차피 미스트롯 방식으로 한다는 거.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래서 우리 쪽도 후보를 내리고 니네 쪽도 후보를 내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막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안철수가 플레이어로 뛰어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올 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는 대통령 후보에 나갈 사람이다. 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부각시키면 돼.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문화일보의 이도훈 논설위원은 안철수 서울시장 가능할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바닥에 알려져 있기에 안철수는 서울시장 나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야 돼. 안철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저번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 3등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지우고 싶어 하죠. 근데 아니 지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 당이 작은 당이었기 때문에 나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3등한 김문수한테 밀렸다. 만약에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이 명분만 잘 주어지면 아까 말한 그 성수형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어요. 그 당을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 이 과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안철수가 원래 뭐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안철수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거나 이런 관심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가 사실은 저 당이 예를 들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까지 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안철수가 들어가줌으로써 상당 부분 이상하게 정계 개편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 전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가능하긴 할 텐데 확실한 건 하나는 이거예요. 김종인의 생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만약에 김종인이 정말로 초선 정해졌다고 가운데서 정말? 안 정해졌어. 아유, 난 정해졌다고 봐. 누구? 누구라고 딱 집어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아직 좀 집어봐. 그렇지만 그런 걸 알고 나는 싶지. 좋은이로 갈 것 같아. 좋은이로. 좋은이로 갈. 그게 제일 김종인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야.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좋은이는 지금 나오면 10%도 딸까 말까 하는 그런 인간이거든. 근데 총력을 다해서 그 국민의 짐이 밀면 20한 5, 6%는 할 거거든. 그러면 이게 내 덕이다. 이게 내 덕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선이 이 김종인은 그걸 알고 있는. 김종인은 지금 원희룡이든 뭐든 오세훈이든 뭐든 이런 인간들 나경원이든 키워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기존의 힘을 다시 주는 거죠. 자기가 대권 후보 나오는데 걸림돌만 될 뿐이야. 지금 자기를 왕따시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야. 그 인물들이 뒤에서 이간질하고 뒤에서 막 김종인 욕해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명령을 해도 면이 안 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으로 나갈 사람이 걔네들을 정리 안 하겠어요? 지금 정리한다니까? 서울시장 갈 때 정말 깜냥이 안 되는 인간들을 김종인 김종인 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갖다 넣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도 이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을 보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좀 꿈에 부풀 수도 있겠다. 뭐 그 나이 80 돼가지고 대선 나가고 아니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저는 자기도 전라도 출신이다 이거 아니야. 이낙연 대 김종인 전라도 대 전라도 이런 싸움을 원하는 거야. 이런 싸움을. 그러다 이재명이 나오면 혼란 끝났지. 나 솔직히 이 방송 진행하면서요. 우리들 논평 수준이 진짜 떨어지고 있다. 뭔 소리야? 왜냐면 원인이 있어 원인이.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보이는 수들을. 그래서 그냥 예능으로 가자 하고 내버려두고. 아니 부산 이현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부산 시민들이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민다는 거죠. 장지원이 되는 꼴은 못 볼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하나 던져주면 하태경이 입당 받아주고 납작 엎드려서 해운대 갔던 것처럼 장지원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쪽에 가장 큰 거두가 나는 김무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쪼무락쪼무락 하고 상황으로 타는 거예요. 이 억새 들고 나르 시작해서 지금은 김종인 인정 안 하는 거죠. 김종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그리고 저는 똑같은 이유로 부산시장에 이현주를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게 김무성이 호락호락하게 오케이 하지 않을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았다면 입으로 공을 깬 케이스가 이현주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영도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김무성에 대해 저 사람 종이호랑이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걸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받지 못하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낙선이 되게 된 건데 이현주가 그 이후로 얼마나 충성을 던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포 사무실에 김무성 있는 쪽에 바르고 달트럭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들 측근들이 대리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상황 정치라는 게 언제고 김종인에 의해서 다시 밝혀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김무성이 부산시장 나올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전혀 김무성은. 그러니까 몰락한 친박들 입장에서는 앞에 나설 만한 인물이 없고요. 근데 친박이 아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무성 정도 되는 그 사람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유승민 뭐 등등등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지상욱이나 원신원이나 다 그쪽 계열 아니에요. 맞아요. 저번에 박근혜 탄핵시키고 바른 정당 만들어 나갔던 그 사람들. 그렇지.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여기 구심점이 생기는 어떤 상황에 여기 이제 안철수를 끌어다가 사실은 차도살인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입장에서 그거 아니까 안철수를 자꾸 밀어내는 형태로 그렇지.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뒤에는 김무성이 있고 그 김무성이 결국에는 지금 김종인 중심으로 하는 한 명이 더 있구나. 주호영이 또
김무성하고 또 연결시키면 딱 그림이 맞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호영도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 패거리들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입장에서는 대가리 없는 친박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고 김무성은 비박의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안철수가 끼어 있는 거죠. 언론에서 계속 들이받는 게 김종인 말을 가장 대놓고 많이 들이받았던 사람이 주호영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개인의 자유를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커버를 해가면서 주호영 스스로가 대범하지 못하게 주호영은 주로 도망 다니는 거죠. 어디든 멀리 가서 안 만났던 그 주호영이 지금 와서 떠들고 있는 것들은 김종인에게 맞설 카드로 자기가 있다라는 걸로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저당은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지들끼리 뽀개지기 전에 보이는 균열 조짐을 너무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지상욱 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 여의도 연구원 우리 같았으면 맡았으면 가만히 있고 대선 때까지 가면서 킹메이커 노릇을 하겠다. 근데도 자기가 부인에게 이제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하거든. 지상욱 심은하 남편으로만 살아왔는데 뭔가 좀 해보겠다 이거죠. 지난번에 좀 괜찮게 했었으니까. 저희 선배예요. 고등학교. 그런 분은 아니에요. TMI는 주지 마시고. 그 심은하 씨에 대해서 뭐 트라우마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은하 당신을 위해서 별을 따고 올게. 아야.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도 은하는 뭐냐 꼭 그거 안 들은 게 삽니다 진짜 그거 해야 돼. 에이.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참 재미난 구도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 안철수는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과 원칙 있는 정치인으로 남기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누가? 어필하고 다녀요. 안철수가. 그렇게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아는 너무 욕망을 알고. 안철수는 서울시장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고 계속 그러고 사람들 모으고. 그건 뒤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명분과 원칙이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국힘당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시 재통합할 수 있는 걸 대권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통합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거든.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붙는 아이콘이 돼야지 여태껏 자기가 당 쪼개기의 일인자 이런 걸로만 인식이 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엎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치가 엎기 위해서는 지금 김종인이 내려와야 되거든. 정치가 그렇게 풀려갔었으면 안철수에게 쉬웠겠죠. 그렇죠.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만큼 태도를 일관성 없이 나간 사람도 없어요. 이 양반은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말해놓고 일주일 뒤에 가면 뒤집어지고 완전히 바꾸는 걸로 소문났던 태도에 관해서 일관성도 없고 정치가 더하기의 게임이라면 안철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났어요. 심지어 금태섭조차. 그렇게 떠나게 됐던 이유에 대해서 안철수는 스스로 반성하거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나아질 가능성이 제로인 거죠. 이게 있어. 실제로 안철수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잖아요.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그러면 저는 1등 난다고 봐요. 지명도 싸움이라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짐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피야. 수혈된 거라고. 그러면 지명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나간다고 하면 나경원이나 조은이 뭐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쪼개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불공정하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못 들어오게 막을 그렇지.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이게 무슨 덕재냐 하면서 지들끼리 하다가 또 그렇지. 국민의당 만들듯이 또 쪼개져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 하라고 안철수 쪽을 갖다 뻔뿌질을 하고 그래서 김종인 쪽이 그걸 못 받을 것 줄 알면서도 언론 프레이 막 하면서 자가 발전하게끔 하고 이래야지 당이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부산 시장을 저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현주가 이렇게 망둥어 튀듯이 튀었어, 지금. 꼴뚜기 이렇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실제로 부산에 가보면은 구청장들 대부분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선거할 때. 맞아. 그러니까 이현주가 나오고 국민 여론만 조금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남북관계가 엄청 다시 좋아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만 타면 부산시장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후보와 이게 역사가 안 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저쪽에서는 이상하게 덜컥수가 걸려가지고 이현주가 후보가 돼버려요.
근데 그 타이밍에 민주당에 관련된 이슈가 엄청 좋은 것들이 많아져. 그러면서 이거, 장재원이 이거. 막 뛰쳐나와. 김종인 들이받고 이렇게 되면은 박살 나는 거야. 볼만한 구경거리가 하나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주변에 형이 들어가면 안 돼? 네가 희생해. 안철수는 이미 내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안 부를 거야. 당신 잘 모를 수 하기는 있어. 그렇겠지. 근데 저도 뭐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제 안철수 그 후보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 싫어할 그게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안철수 안 받아줄 거다 이거죠. 야, 무슨 소리야? 또 이거 이런 내가 식으로 몰아가? 넣어줄 만한 힘은 있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 근처에 최영일은 넣어- 어때? 최영일. 최영일은 이전에도 컨설팅을 했었고. 우리 똥꼬형은 나오지 않았는데도 막 출연해고 버리고 그러네. 그러니까 최영일이 딱 맞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줘. 근데 그 형은 아마 끝까지 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미션을 둘 하냐, 다 안 잘 하냐. 알잖아. 안철수네 최영일. 둘이 너무 그림 재밌다. 근데 그 밑에 애들은 죽어나겠다. 둘이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 맞아. 근데 안철수랑 친했던 사람들은 다 쪼개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멘토였다고 하는 사람도 다 나중에 버리잖아. 아마 한상진 정도가 지금 한상진도 요번에 남아 있어서 같이 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일을 갖가지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 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정치를 그 희화화 한다 그럴까 수준 낮게 본 게 안철수 때문이에요. 맞아요. 저런 사람도 이렇게 사바사바 작업만 잘하면 대선 후보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정치의 꿈을 갖기 시작했어. 회장님 가능합니다. 안철수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후에 출마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출마 선언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민주진보 진영이 딱 집권을 하고 그렇지. 그리고 뭔가 위기가 올 것 같을 때 딱 나와가지고 괜찮네. 아니 그때까지 내가 이 방송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대선 후보 자격이 충분하지. 거의 트럼프지 뭐. 뭐 거의 완전히 언론 재벌로서 이렇게 언론계를 장악하고 야. 조선일보가 그때는 사라질 거야. 권은유착 프레임에 딱 걸리겠구만. 언론 재벌인데.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회사 지분을 다 정리해야지. 그렇지. 저한테 넘겨주시고. 내 누누이 말았어. 야, 이 얘기 정말 꾸준하다. 찜찜할 저한테 때. 넘겨주시고. 알겠어. 예, 알겠죠. 뭐 대선을 내가 가져온다는데 참 그 정도로 안철수 때문에 정치가 웃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들 하시겠지만 총선 등의 승리에 있어가지고 진짜로 밑바닥 작간 사람 문재인 대표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쇄신을 거쳐가지고 구민주당이 신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 안철수가 우리한테 수년간 보여줬던 거는 내가 대선 나가도 당선 가능하겠구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근데 우린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씨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다 끌고 나가줬잖아. 네. 얼마나 커. 그 수박들이 남아 있었어 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좀 약간 갑툭튀인데 그때 저 호남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맞아. 안철수 따라갈 때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강기정이야. 그렇지. 맞아. 마음이 아프네. 국회의원도 안 하면서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네. 안철수 이야기하려다 갑자기 대선 출마하게 됐습니다. 시애틀 윤하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